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충서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서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선현을 배양해서 제를 지내는데, 사충은 말 그대로 네 분의 충신을 제를 지내는 그런 서원이 사충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이 노량진 일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육신묘 말고도 박태보를 모신 노강서원과 노론 4대 시인을 모셨던 사충서원이 그 표지석이 남아 있어서 이 노량진 일대는 바로 이런 충절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배양했거나 무덤이 쓴 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노량진이고, 그래서 이 동작구청도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충효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그들의 충절을 지금도 기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육신묘는 일찍이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었던 수양대군이 그의 조카를 축출하고 결국 국가적인 안정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을 잡으니 그것이 바로 계유정난이었죠. 자, 이러한 불의에 맞서서 결국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단종 복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죽임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니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사육신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왕 입장에서는 이들은 바로 모반을 한 자들로 몰았기 때문이죠. 그랬던 이들이 신원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숙종조 때 가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노상군을 다시 추종해서 단종 대왕으로 모시게 되고 그의 실록이 편찬되어 기록을 다시 바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150년이 지난 뒤에야 역적이라는 호칭을 띠고 그들의 벼슬과 명예가 회복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들 사육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묘가 만들어지고 이를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육신 하게 되면 바로 이 절의의 상징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육신 묘는 그런 의미에서 충절의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단종을 추중했었던 바로 이 숙종시대는 조선 후기에 있어서 가장 왕권이 강화되었었던 대표적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숙종은 현종과 명성왕후 사이의 유일한 아들로서 적장자였다라는 점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적장자여서 그의 정통성이 확보된 데다가 14살부터 60세까지의 무려 46년 동안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냄으로써 사실 숙종시대는 후대에 대단히 태평하고 좋은 시절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정치적인 많은 변동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당시의 집권을 놓고 서인과 남인의 대결 양상 속에서 서인이 득세하면 남인을 축출하는 이런 반대당에 대해서 피해 숙청이 벌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변동이 거듭되었다는 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사완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장희빈이 주대가 되고 인현왕후가 축출이 폐위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에 반대했었던 서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었던 바로 정국의 대개혁이 기사환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사환국 과정에서 망국적인 일을 하지 마시라. 그래서 가장 심한 고문 속에서도 숙종을 질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박태보였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태보가 겨우 사면은 면하고 유배를 떠났는데 이 노량진에서 죽게 되자 그의 기계와 절의를 기린다는 의미로 이 정제 박태보를 배양한 서원이 이곳에 만들어지게 되니 현재는 이 6.25 때 이것이 불타버림으로써 현재는 표지성만이 남게 된 노강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사육신묘 쪽에서 한강변으로 현재는 이렇게 표지성만이 남아 있고요.
이것은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의 수락산 밑에 이어져 노강서원으로 그 정통이 개성되어 오고 있고 그 가까이에 박태보의 묘가 모셔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육신과 더불어 이 박태보를 모신 첫 서원이 바로 이곳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원 철폐가 강력하게 추진되었었던 흥선대원군 시절에도 47개의 비회철 서원 중의 하나로서 이 노강서원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흥선대원군도 바로 이 박태보의 충절은 인정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숙종조 때의 뒤를 잇게 되는 것이 경종이 되겠는데요. 경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장희빈의 소생이었죠. 자, 그런데 이 장희빈의 소생이 되는데 경종은 문제가 뭐냐면 후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희빈 장씨와는 더불어 숙빈 최씨의 소생이 바로 후대의 영조가 되는 연인궁이었죠. 자, 이 과정에서 이 3살에 이미 세자 책봉을 받았던 게 경종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종, 그러나 숙종의 변신과 또 새롭게 숙빈 최씨를 총애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갑술 환국에 의해서 어머니 장희빈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종에게는 왕위를 계승하는 데 큰 불안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제 4년 만에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올해로부터 300년 전인 신축년 1721년과 그 다음해인 이민년 사이에 이 왕이 계승권을 놓고 하나의 노론과 소론 간에 이루어졌던 당파 싸움이 신임 사화가 되겠고, 이 과정에서 결국 노론이 연인궁 즉 영조를 추대하는 것에 반해서 이들을 노론 사대신을 반역의 혐의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바로 이때 희생되었던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는 결국 영조가 즉위하게 되자 이 네 사대신을 복권시키고 사충서원에 모시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치적인 변혁에 따라 이제는 이들은 역적으로부터 결국 충신으로 이렇게 바뀌어 이 사충서원에 모셔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그들에게 이렇게 사액을 모신 서원에 사액을 내려서 사충서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후대에 와서 일제강점기 때 노량진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충서원은 없어지게 되고, 현재는 이렇게 표지성만이 남아서 이들을 배양했었던 서원이 영조 1년 1725년에 이곳에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27년도에는 이곳이 보강도로 옮겨가게 되는데, 자, 이 흥선대원군 때에도 이 사충서원이 그대로 회철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대표적인 충절의 인물들을 모신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보강동으로 옮겨갔다가 1968년에 경기도 광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묘정비만 이곳으로 옮겨져 와서 사충서원에 현재 이렇게 세워져 있게 된 것이고요. 현재에도 여전히 이 네 분의 인물의 충절을 지금도 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육신묘라든지 박태보, 노론 사대신이라고 하는 분들은 결국 이렇게 절대불면의 이런 부자관계를 나타내는 효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비록 군신 간의 관계이긴 했지만 부모님처럼 결국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다 했던 대표적인 예로서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사충서원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